자, 일단 그 앞쪽까지 문제를 통해서 알겠죠? 일단 경우의 수에 대한 예전의 감각이 좀 살아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던 문제들이죠, 그죠? 여러분들 많이 예전에 봤던 문제들일 거고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제 더 들어와 버리면 여기서 이제 공식을 좀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좀 더 복잡한 경우의 수를 좀 단순하게 처리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식 사용에 대한 공식들부터 정리를 할 건데 경우의 수에 사용되는 공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다양한 공식들이 나올 건데 그 기본이 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나열 공식인데요. 나열부터. 공식은 크게 선생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나열의 공식이 첫 번째 있어요. 나열. 나열이라는 건 뭐 우리가 숫자 정수 만들기처럼 뭐 1, 2, 3 세 개의 수를 가지고 세 자리 정수 만드는 경우의 수. 1, 2, 3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나열으로 사용하는 공식이 뭐냐면 n 느낌표로 씁니다. 팩토리얼이라고 부른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 기호 그냥. 알겠지? n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요 느낌표를 알겠죠? 아마 본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요 n 팩토리얼을 보통 애들은 n팩 이렇게 불러 그냥. 알겠죠? 얘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선생님이 이제 공식으로 사용되는 기호를 얘기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정의를 먼저 적을 거야. 알겠죠? 이 n팩을 뭘로 쓰는 거냐면 n개의 대상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라는 의미로 n 팩토리얼이라는 걸 씁니다. 알겠죠? 요건 저 기호의 뜻이라고 보면 돼. 알겠죠? n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n개의 대상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알겠죠? 오케이 바리? 그런 기호로 쟤를 쓸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선생님이 지금 적은 뜻이고 얘를 계산하는 계산법이 있을 거라고요. 산수법. 오케이? 그걸 좀 이따가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첫 번째 n팩을 먼저 쓸 것이고요. 알겠습니까? n개의 대상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의 공식이 있습니다. 선택. 알겠죠? 선택은 뭐냐면 잠깐만요. 선생님 순서를 거꾸로 했는데 펜이냐? 몇 펜이지? 순서 좀 바꿀게요. 왜냐면 풀이 순서가 이래. 알겠죠? 풀이 순서가. 첫 번째는 선택을 먼저 쓰겠습니다. NCR 나열은 그 밑에 쓸게입니다. 알겠죠? 포스트 있으세요? 포스트잇? 나 없는데? 좀 이따 지금 있으면 들려줄게. 네, 알겠습니다. 들려주세요. 네, 보시죠. 선택의 공식이 NCR, 쌤이 그냥 NCR이라 쓰는데 이게 뭐냐면 그 원래 명칭은 N 컨비네이션 R이라 부릅니다. 알겠죠? 오케이? N 컨비네이션 R. 이 컨비네이션은 말이 뭐냐면 이 선택하는 걸 수학적 용어로 조합이라고 불러요. 조합.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얘 뜻입니다. 얘 뜻. NCR은 무슨 뜻이냐? N개의 대상 중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를 줄여서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씁니다. 알겠죠? 쉽게 쓰면 NCR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얘에 대한 계산법은 따로 있어요. 그건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한 줄 비워두라고 내가 적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사용할 공식이 아까 적었던 나열의 공식. 얘는 N 아까 얘기했죠.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N 팩토리얼. 요놈의 뜻은 이건 뜻이야. 정의. N개의 대상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를 n팩이라고 해요. n 팩토리얼. 오케이? n 컨비네이션 R 이게 뜻이야. n 팩토리얼 요런 뜻이에요. 이제 이런 긴 문장을 이렇게 기호로 쓰자라는 거예요. 자주 사용할 거니까. 알겠죠? 물론 얘를 계산하는 계산법 따로 있겠죠? 계산법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풀에 사용은 별로 안 할 건데요. 교과서에도 적혀있고 개념서 같은 데도 있기 때문에 쌤 적어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밑에 팁으로 쓸게. 팁으로. 얘는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무슨 의미인지만 알고 있어야겠지? N 퍼밀테이션 R이라는 게 있어요. 쌤 그냥 또 쉽게 NPR이라 부르는데 알겠죠? 얘의 이름은
순열이라는 놈이야. 순열. 밑에 이름 적어드릴게.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는 얘를 사용 안 하는데 문제 출제자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 이름을 알고 있어야지. 이건 순열이라는 놈이야. 순열. 알겠죠? 얘는 무슨 의미냐면 n개의 대상 중 r개를 선택하여 그 r개를 나열까지 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걸 우리가 n permutation r이라 부릅니다. 그냥 npr이라 쓰긴 하는데 알겠죠? 요 세 가지 공식이 일단 기본 공식인데 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풀이를 진행할 때는요 얘는 따로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얘는 왜냐면 이게 이제 학교 쌤들이 아니면 다른 쌤들도 이 NPR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쌤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쉬운 문제라 이걸 쓰나 뭐 이렇게 쓰나 똑같은데 알겠죠?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거 나중에 엉킵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엉키냐면 봐봐 이 NPR 뜻이 뭐냐면 N개의 대상 중 R개를 선택하여 이미 이게 하나의 문장이죠? 거기에 봐봐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end입니다. end 알겠죠?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아니야 그지? 보통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더군다나 수학 문제가 복잡해지면 쌤이 매번 이제 하는 짓이 하나의 문장을 읽고 끊은 다음에 뭘 하고 또 그 다음 문장 읽고 끊은 다음에 뭘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두 개의 문장을 한 번에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그 겹쳐서 쓰기 시작을 하면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 알겠죠? 그래서 얘는 안 쓸 거야. 왜냐면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n개의 대상 중 r개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이미 우리 기호를 배웠죠. 그게 NCR 아니야 NCR.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r개를 나열. r 팩토리얼. 이 두 개가 결국 얘야 그냥 알겠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새로운 공식처럼 만들어 놓지 마시고 알겠죠? 우리는 그냥 하나의 행위당 하나의 공식을 차근차근 대입해서 풀 겁니다. 아시겠죠? 엮지 말라는 거야. 나중에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헷갈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게 NPR인지 NCR인지 헷갈리니까 문제를 하나씩 끊어서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알겠죠? 얘는 근데 이런 뜻이긴 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호로 봤을 때 알겠죠? 풀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 공식이 기본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쌤이 정리해 준 건 그냥 뜻이야 뜻. 뭐 증명이나 할 건 없죠 사실 그죠? 왜냐면 이렇게 긴 문장을 이렇게 쓰기로 했고 이런 문장을 이렇게 쓰기로 했고 얘를 저렇게 쓰기로 한 거니까 알겠죠? 그럼 얘를 통한 이제 산수법이 있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이것도 경우의 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명은 힘들고요. 뭐 물론 적으면 할 수 있는데 예제로 보여드리면 금방 감이 잡힙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쌤 n팩의 상황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A, B, C 세 명이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이걸 구해볼게요. 세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지? 공식으로 쓰면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3팩토리얼 얘기하는 거 맞죠?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구해봤으니까 직접 구해볼게요. 처음에 넣을 수 있는 몇 명? 몇 명? A, B, C 세 명 중에 한 명, 3명. 그리고 나서 몇 명? 2명. 그리고 나서 한 명. 맞습니까? 3팩의 결과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숫자로 얘기하면 1, 2, 3, 4, 4개를 가지고 만드는 4자리 정수. 오케이? 이거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 맞지? 나열. 어떻게 돼? 4팩인데 계산 결과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그럼 n팩은 n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처음에 몇 명이었어? n명. 그 다음 n-1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계산법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어디까지? 2, 1 나올 때까지의 곱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건 그냥 뽑아낸 거죠 사실은. 그죠? n 팩토리얼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이유에 의해서 저런 산수가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들 공식은 얘입니다. NPR을 먼저 할게요. 제가 산수는 더 쉬우니까. NPR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A, B, C, D, E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거 어떻게 될까? 5명 중에 내가 나열할 건 3명 맞지? 그지? 자리가 3개만 있는 거야. 그죠? 제일 처음에 넣을 놈 몇 놈이야? 5명이죠? 네.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이거죠? 5명. 그리고 나서
A가 들어왔어. 나머지 몇 명이야? 4, 4명. 그 다음은요? 3. 3명. 끝. 그쵸? 자, 이걸 우리가 공식으로 처리하면 5명 중에 3명을 선택한 뒤에 나열까지 하는 거죠. 5, P, 3 되는 거 맞지? 그게 얘라고.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다시 이번에는 5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자리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 몇 가지 들어가? 5가지. 얘는 4가지. 맞습니까? 얘는 5 곱하기 4가 되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여러 개의 숫자로 여러 번 해볼 수 있는데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하면 자리가 3개밖에 없으니까 숫자가 3개 곱해질 거 아니야. 물론 숫자는 작아지면서. 맞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죠.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처음에가 5명, 그 다음 4명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개수가 2개만큼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쌤은 한글로 쓸게요. n으로부터 r 개의 수를 곱해라.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뭔 소리냐면 봐봐. 방금 했지만 5p3이 얼마였어? 5 곱하기 4 곱하기 3 맞죠? 그죠? 5로부터 3개의 수를 곱한 거 맞니? 그죠? 만약에 10p3이면 뭐겠어?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 대상이 3개니까 그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즉 팩토리얼과 비슷하지만 자리가 그 개수만큼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만들 선택의 공식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봐. NPR이 이게 의미적으로 N개 중에 R개를 선택한 다음에 R팩을 곱하는 거 맞죠? 나열하는 거니까. 얘 둘의 곱이 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얘는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방금 정리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NCR은 뭐야? R팩분의 NPR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걸 또 글로 쓰면요, NPR이 얘 맞죠? N으로부터 R개의 수를 곱한 후 R팩으로 나누어라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NCR의 산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바리? 그래서 요 2가지 공식을 우리는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챙겨 놓으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요 3가지 공식을 첫 번째 배우고요. 그때 우리는 문제 풀 때는 순서가 다 이거야. 선택이 필요한지 나열이 필요한지 그걸 고민해서 풀면 돼. 알겠죠? NPR을 우리가 풀 때는 사용하지 않을 거야. 얘는 그냥 이런 뜻인 거 알고 계시고 계산법 정도 알고 계시고, 왜냐면 문제 쓸 때가 있으니까. 알겠죠? 나는 안 쓰는데 문제 출제자가 NPR을 낼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알겠죠? 그런 것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공식 정리부터 하시고 그리고 풀어보죠. 봐봐. 자, 지금 정리한 공식들을 가지고 가볍게 일단은 연습 몇 개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산수 문제가 몇 개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뭐 배우지만은 몇 개만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40번에 지금 이게 N파이 R인데 요거는 문제 좀 이르네요. 요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요건 뭐 굳이 건드리지 마시고. 알겠죠? 여기 40번 문제 보시면 1번에 조금 이상한 공식 하나 있죠? 그죠? 네. 일단 1번은 맞는 말이야. 이건 맞는 말로 처리하고 나중에 얘가 뒤에 나오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됐고, 40번에 일단은 미리 이제 요거 팁으로 정중하면 얘가 지금 NC 빵이나 NP 빵이나 빵 팩토리얼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죠? 이게 정확히 의미를 따지면 N명 중에서 빵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N명 중에서 빵명을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냥 빵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죠? 요걸 정의 내리기를, 이걸 빵이라고 하긴 애매해서 경우의 수니까 그냥 그 상태 그대로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정의입니다. 얘네들은 다 그냥 1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1이야.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쌤은 41번 같은 문제, 계산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41번입니다. NP 2 더하기 4배 NC 3는 NP 3입니다.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아직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라기보다는 오늘 공식을 몇 개 배웠기 때문에 알겠죠? 그 계산법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풀이 문제. 알겠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 값을 구하랍니다. 들어가보죠. 요거 계산법 뭐였지? np. n으로부터 두 개의 수 곱하는 거. 플러스. 이거 맞죠? 4 곱하기 nc3은 뭐야? n으로부터 몇 개의 수? nc3인데? n부터 해가지고 3개고 3개를 곱한 후 나누기 몇 배? 3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쓰지 않겠습니다. 됐나요? n으로부터 3개의 수를 곱하면 나누기 3배. 그죠? 는 np3은 당연히 뭐야? n으로부터 몇 개의 수? 3개의 수를 곱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거 뭐 양변에 n-을 약분 처리 가능하죠? 그죠?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 n은 3보다는 크거 나왔습니다. 되겠죠? 왜냐면 봐봐, 이 앞에 있는 n이 3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그죠? 이 명수 중에서 3명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n-을 약분 처리해버릴게요. 단순한 상수 문제일 뿐입니다. 얘는 1 더하기 요거 2만 약분하면 3분의 2 n-2는 n-2죠. 그죠? 양변 3 곱해서 뭐 n값 구하면 되겠다. 그죠? 요건 내가 안 풀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이런 계산 문제들을 좀 연습하라고 나와 있는 것 뿐이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45번부터 이제 슬슬 경우의 수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건데 걔부터 좀 가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공식으로 풀자라는 거야. 자, 공식 일단 기본 문제부터 갑니다. 45번 가볼게요. 축구선수 7명과, 자, 축구선수 7명. 그 다음에 배구선수 5명이 있고요. 그때 1번 3명의 축구선수를 뽑는 경우의 수 맞죠? 그러면 지금 축구선수 몇 명 있어? 7명 있는 거 맞지? 7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구하라는 거 맞죠? 네. 기호로 쓰면 어떻게 돼? 7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구하라. 이 문제인 거죠, 그냥. 알겠죠? 네.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공식화 시켜서 계산법에 의거해서 풀자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럼 앞으로 이거 산수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할 수 있지? 이것만 하나 해보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3개의 수를 곱하면 나누기 3배 약분 35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쌤은 요거 산수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 알겠지? 가볼게요. 자, 2번 마찬가지지? 2명의 배구선수 뽑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명 중에 2명 선택하는 경우의 수 하는 거. 이해됐습니까? 이게 근데 되게 단순한 문제긴 한데 이게 분명히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생길 수 있어. 뭐냐면 뒤로 넘어가다 보면은 아니 이런 문제 이렇게 단순하게 풀어도 되나 싶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애매할 거란 말이에요. 진행하기가. 그럴 때는 일단 경우에선 특히나 어차피 잘 안 보여. 뭐냐면 활용된 문제를 풀 때 이게 정확히 맞는 방법인지 되게 애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냥 막 풀어버려야 돼요. 풀어버린 다음에 결과가 답이 맞으면 자기가 풀이 맞다고 믿어 그냥. 그걸 끌고 와 그냥. 이해됐습니까? 검증을 만약에 받고 싶으면 나한테 설명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제가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맞는 방식 맞습니까? 검증을 받으세요. 왜냐면 경우의 수는 접근하는 학생에 따라서 풀이가 다양할 수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일단 질러버리세요. 풀이를. 알겠죠? 틀리면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망설이고 있지 말란 말이야.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경우의 수는. 워낙 이 단원이 그래. 알겠죠? 유형이 많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막 풀어 그냥. 알겠죠? 일단 어쨌든 얘는 배구 선수 5명밖에 없기 때문에 5명 중에서 2명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건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너무 생각이 깊어지지 말라는 거야. 가볍게 풀어. 3명의 축구 선수와 2명의 배구 선수 뽑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되겠어? 73. 그리고 나서 축구 선수 7명 중에 3명을 뽑았지. 그리고 나서 배구 선수 5명 중에서 2명을 또 뽑아야죠. 이해됐습니까? 확실히 공식을 사용하면 좀 가볍게 처리가 가능한 거죠. 나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보시고요. 딱히 선생님이 풀어줄 만한 문제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개만 더 가볼게요. 예를 들면 47번 문제 하나 가보겠습니다. 47번 문제. 10명의 농구 선수 중
5명을 선발할 때, 자,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 구체적인 대상을 지정하세요. 뭐냐면 10명의 농구 선수가 있는데 5명을 선발할 때 특정한 2명이 반드시 포함하는 선발하는 방법을 구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지금 특정 2명이 중요한 거니까 10명을 이렇게 볼게요. A랑 B를 특정 2명이나 치고 그냥 1부터 8까지 그냥 있는 거 알겠죠? 총 10명 있는 거 맞지? 여기서 몇 명 뽑아? 2명이 아니야, 봐봐. 5명을 뽑는데 A, B는 무조건 뽑는 거 맞죠?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그렇죠. A, B는 먼저 뽑아놔. 왜 얘들 무조건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남은 애들 몇 명이야? 8명. 중에서 몇 명 더 뽑으면 돼? 8, 13만 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왜냐면 A, B는 뽑아야 되니까 뽑아놓고 나머지도 뽑으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알겠습니까? 별 이야기들 없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대로 들어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2번도 하나 가보겠습니다. 52번입니다. 52번 보시면 요거를 선생님은 일부러 이제 공식처럼 이제 공식을 사용해서 풀 건데 남학생 5명이랑 여학생 3명 중 교실, 복도, 화장실, 청소 당번을 각각 1명씩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나온 거 맞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 즉 남녀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그냥 8명이 있는 거야.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8명 중에서 뭐라 그랬냐면 교실이랑 복도랑 화장실 당번을 만드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공식처럼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쉬운 문제라서 뭐 어떤 접근이 상관없는데 일단 8명 중에서 당번을 지정한 애들 몇 명이야? 3명이죠. 그러면 선택을 항상 먼저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쉬운 문제에서 순서를 잡는 거 알겠죠? 일단은 명수가 안 맞으니까 8명 중에 3명을 먼저 선택을 하자고. 그리고 나서 이 3명을 데리고 나열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선택만 하면 끝나는 거야? 나열을 해야 되죠. 왜냐면 나한테 지금 3명이 뽑혀져 있는데 누가 교실이고 누가 복도고 누가 화장실인지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팩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적은 식에서 파악돼야 돼. 8명 중에 3명을 뽑은 다음에 그 3명을 나열한 거죠. 세 군데다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오히려 중학생들은 더 쉽게 풀어요. 여러분도 저번에는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봐봐. 8명 중에서 교실 정하고 복도 정하고 화장실 정하면 되는 거 맞지? 네. 교실 청소부터 정해. 몇 명 중에 한 명이야? 8명.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복도는 7명. 그리고 6명. 이러면 끝나요. 알겠죠? 그냥 옛날 배운 것처럼 그냥 풀어도 되는데 이런 진행부터 지금은 이제 꼼꼼하게 공식적 진행을 하라는 거죠. 어차피 이런 단순한 문제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올 거니까 알겠죠? 이건 뭐 개념잡이용 드리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잡아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뒤에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55번을 볼게요. 부분집합 개수. 이것도 상식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분집합의 개수. 여러분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기억납니까? 이것도 이제 경우에 있어서 간혹 낼 수 있는 확률이나 경우에 있어서 낼 수 있는 상식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련된 얘기들. 그 문제로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이 1, 2, 3, 4 어디까지 있어? 9, 55번이야. 모든 설명 문제로 한다고 그랬죠? 1번 질문 1, 2는 포함하고 이건 고1 때 많이 질문했던 내용이죠? 3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 부분집합 개수 몇 개입니까? 64. 좋습니다. 2에 6승이죠. 그죠? 자, 원래 우리가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 2의 원소의 개수승이죠. 근데 1, 2는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으면 1, 2, 3은 제외시키는 거지. 왜냐면 얘들은 들어가야 되고 얘는 빼야 되니까. 남은 애들 가지고 이제 넣든가 말든가 어떤 경우의 수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2의 6승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의 부분집합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접근법 틀립니다. 두 번째, 이 문제처럼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부분집합? 6개인 부분집합의 개수가 어려운 거죠. 개수. 그죠? 얘는 뭐냐면 조합을 쓰라는 거예요. 숫자가 9개 있지. 내가 집합을 만들 건데 몇 개의 숫자를 만들 거야? 원소가 몇 개? 6개. 6개잖아. 네. 그럼 9개의 숫자들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돼? 6개. 6개만 선택하면 그 경우가 하나의 부분집합 될 거 아니야. 여기 안에서 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9개의 원소 중에서 6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에서 얘는 기준에 따라서 조합이 사용될 수도 있고 그냥 고1 때 배웠던 공식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하나 챙겨 놓으시고요. 한 개만 풀고 쳤다 갑시다. 한 살 좀 힘내봐라. 한 개는 58번 문제입니다. 특히나 경우의 수 문제는 문제를 풀다 보면 뭐 비슷한 유형이라고 감지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풀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비슷한 상황을 감지할 때가 더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잘 기억해서 적용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원래 경험으로 근거한 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이했던 그 상황들을 잘 기억을 해놨다가 그 이야기나 어떤 활용 패턴은 틀리지만 문제를 접근하다가 상황이 똑같으면 인지해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알겠죠? 쌤 아마 지금 몇 개 풀어주는 그런 상황과 유사 상황들이 숙제를 풀다 보면 있을 거라고요. 봐봐. 5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58번입니다. 10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키 순서로 서게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58번이야.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 키 순서로 서게 하는 방법을 구하래요. 요거 뭐 꼼꼼히 따지면 그 문제가 약간 시비 걸만 합니다. 왜냐면 키가 똑같을 수도 있잖아. 그지? 보통 이런 문제 낼 때는 10명의 학생은 키가 다 다르다라는 가정을 줄 겁니다. 알겠죠? 필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이 문제에 따라오십시오. 봐봐. 나중에 적어도 되잖아. 10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키 순서로 서게 하는 방법을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접근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물론 단 10명의 학생은 키가 다 다르다는 말이 있다고 값이 나겠죠? 그게 있어야 돼. 키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런 작업을 좀 잘해줘야 돼. 그냥 학생 10명을 보지 말고 키 순서대로 그냥 1부터 10까지로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지금 3명을 뽑아서 나열하면 되는 거 맞죠? 키 순서대로 그지? 그럼 일단 당연히 선택부터 해야 되는 거 맞죠? 이 모든 문제 접근이 선택 그 다음 나열인 거야. 10명 중에 몇 명 필요해 일단? 3명. 10명 중에 3명 뽑아. 그럼 나한테 3명의 학생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키는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열해야죠.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이야? 자, 문제 조건이 있어. 키 순서로 나열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3명을 뽑았는데 그놈이 3번, 5번, 7번이라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예를 든 거야. 나열하는데 그냥 막 나열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키 순대로 해야 돼. 그러면 이거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죠, 한 가지. 이해되겠습니까? 왜? 무조건 얘는 4, 5, 7로 써야 돼, 그냥. 이해되겠나요? 이 키 순서란 말 때문에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들이 있을 거야. 꼼꼼하게 잘 읽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되 새로운 조건을 많이 만날 거란 말이야. 그때 뭐 이런 거 안 풀어봤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드는 생각대로 질러 그냥. 다 쓰던가 아니면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툭툭 치란 말이야. 마음을 좀 가볍게 하고 풀어야 돼. 아니면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가벼운 생각으로 푸시고 틀린 거 수정하고 이렇게 공부하세요. 알겠죠? 경우의 수가 좀 그렇게 마음가짐 잡고 있어야 돼. 지금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중요 유형, 기본 유형들로 갑시다. 갔다 가시죠. 자, 가보시죠. 자, 지금 뭐 공식 사용은 되는 거 몇 개 정리했는데 공식 사용하는 문제들은 그렇게 가볍게 좀 풀어보시면 금방 또 감이 잡힐 거고 뭐 간단합니다. 산수만 잘하면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뒤로 갈수록 약간의 어떤 조건들이 추가가 됨으로써 가볍게 풀기엔 좀 애매한 문제들이 있을 거 알겠죠? 그것들을 자기 생각하에 잘 진행을 시켜보시고 틀리든 맞추든 간에 본인의 생각하에 진행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유형 2번부터는 쌤 매번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를 문제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기본 유형을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좀 심화된 유형 쪽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풀이법이 거의 세팅이 돼야 되는 유형들 알겠죠? 그런 유형들 얘기를 쌤이 기본 유형이라고 이름을 정한 건데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들 중에서 기본적인 유형 문제들 알겠죠? 그런 문제들의 풀이법을 또 정리 좀 해놔야 되니까 첫 번째가 기본 유형이 뭐냐면 이웃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 이웃하는 문제. 이웃하는 건 뭐냐면 이 문제가 있어요. 요걸로 할게요. 63번에 다 문제를 예를 드는 거야. 63번에 봐봐. 남학생 4명. 요 이웃하지 않는 거구나. 64번으로 할게요. 1학년 학생 3명. A, B, C 1학년 학생이야. 그 다음에 2학년 학생 4명. 1, 2, 3, 4 얘가 2학년이야. 얘가 2학년, 얘가 1학년. 알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일렬로 세울 때, 7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1학년 애들을 이웃하래. 나열을 했을 때 이 3명이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게 이웃한다는 게 옆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런 이웃하는 걸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방법을 쌤이 제시하는 상황인 거죠. 일단 A, B, C는 서로 떨어지면 안 되지. 네. 얘를 묶어버려. 한 명으로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일단 묶어서 처리해. 그럼 요거 한 명이야. 이놈들은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죠? 총 몇 명을 나열하면 되는 거지? 4명. 얘가 한 명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5명 나열하면 되는 거 맞죠? 네. 일단 5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 될 거 아니야. 묶인 거. 그 다음 1, 2, 3, 4. 이 5팩 중에 한 경우를 보면 이렇게 생긴 거 맞죠?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 묶인 거 안에 A랑 B랑 C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죠? 네. 5팩에는 얘를 하나로 보고 막 나이랑이 다 들어있잖아. 네. 그때 여기 안에서 자리 바꾼 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그것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3명이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맞죠? 네. 이런 식입니다. 봐봐. 5팩 안에 얘가 한 가지 경우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이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 게 예를 들어 A, C, B 묶여있고 그대로. 그 다음에 BAC. 그 다음에 BCA. 선생님 어떤 순으로 적는지 알겠죠? 이 6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인데 여기는 한 개로 들어있단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끼리 나이라는 경우의 수. 곧 3팩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즉 우리가 이웃하는 걸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묶어라. 나중에 익숙해지면 뭐 이런 거 정리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두 번째 묶은 다음에 나이를 하고 그죠? 그 안에 있는 놈들끼리 바뀌는 거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꼼지락거린다 표현을 했습니다. 묶은 거 안에서 걔네들끼리 꼼지락거리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꼼지락을 처리해줘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안에서 애들끼리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 2가지 단계로 진행하면 이웃하는 건 처리가 가능하고요. 선생님. 네. 지금 이 나열한 숫자들, 나열한 알파벳들을 3팩으로 표현한 거는 앞에 그 A, B, C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앞에 있는 A, B, C가 묶여있는 것 안에서 순서가 바뀔 수 있잖아. 네. 그지? 그럼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순서가 바뀔 거 아니야. 3팩만큼. 네. 그래서 곱하기 3팩이 필요한 거지. 오케이? 네. 이웃하는 경우는 이웃할 놈들 묶고 전체 나열하고 그 묶여있는 놈 안에서 나열된 그 순서가 바뀌는 거 처리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오케이 머리?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와 또는 교대로 세우는 경우. 둘 다 풀이법은 비슷한데요. 첫 번째, 이웃하지 않는 것부터 처리해 보겠습니다. 63번 가볼게요. 63번. 63번 보시면 남학생 4명 일단 구체화 시킬게요. A, B, C, D. 여학생 3명 1, 2, 3. 한 줄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거 맞죠? 그죠? 잘 봐봐. 여학생이 요거 숫자 맞지? 여학생 3명이니까 그죠? 자, 필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풀이 보세요. 자, 7명 중에서 여학생 3명 맞죠? 이번에는 이 3명을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래요. 근데 나열을 그냥 할 때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요 놈들부터 나열하는 거야. 4명부터 A, B, C, D 즉 이웃하지 않은 놈을 나중에 나열하는 거야.
일단 남학생 먼저 나열합시다. 그럼 뭐가 돼? 4팩 맞죠? 맞습니까? 얘가 먼저 막 나열돼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한 가지 경우를 보면 이렇게다 칩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려면 여학생 3명을 어디 넣으면 돼? 여기 사이사이에 한 명씩만 넣으면 돼. 그죠? 그럼 얘들끼리 붙지 않을 거 아니야. 이웃하지 않은 게 옆에 있는 게 아닌 거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학생이 3명인데 집어넣을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야? 5군데 맞죠? 네. 개수가 안 맞지? 뭐부터 해야 돼? 선택. 5개의 자리 중에서 3명을 집어넣을 3자리를 선택. 뭐가 되겠어? 그렇죠. 5개 중에 3개 선택. 됐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선택됐다 칩시다. 그 3군데 이제 뭐 해야 돼? 여자애들 나열 곱하기 3팩인 거죠.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굳이 순서를 잡아드리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나머지 집단 먼저 나열. 두 번째, 사이사이에 나열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웃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교대로 문제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선생님, 그거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69번 하나 풀어볼게요. 69번입니다. 교대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큰 풀이하는 틀이 비슷해서 선생님이 같이 정리해드리는데 풀이법이 똑같진 않아야겠죠? 약간 다른데요. 봐봐. 69번 문제입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를 모두 일렬로 늘어놓아 8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 1부터 8까지 수점 적어봅시다. 얘를 가지고 8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홀수와 짝수가 교대로 나타나는 거 개수구하는 거 맞죠? 네. 그죠? 자, 이번엔 홀이랑 짝을 교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일단 홀수 뭐가 있어? 1, 3, 5, 7. 짝수는요? 2, 4, 6, 8, 9니? 그죠? 맞습니까? 네. 따라봅시다. 교대로 세우는 거 똑같이 하면 돼. 일단 처음부터 엇갈리게 세우긴 힘드니까 하나부터 나열해. 뭐 둘 중에 상관없어. 교대로니까. 홀수부터 나열할게요. 4팩. 됐어? 홀수가 1, 3, 5, 7 나열됐다 치고요. 자, 이제 짝수를 나열할 건데 짝수를 마찬가지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지? 네. 그죠? 근데 사이사이가 마찬가지 몇 자리야? 5자리요. 5개잖아. 네. 내가 필요한 자리 몇 자리야? 4자리. 4자리니까 여기에 5C4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일단 어떤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뉘앙스로 봤을 때 안 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요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 알겠죠? 왜 안 되냐면 봐봐. 5개의 자리 중에 4개를 선택해서 거기 나열하면은 예를 들어 아까처럼 5개의 자리 중에서 4개가 랜덤으로 선택되는 거잖아 지금. 그지? 네. 근데 만약에 얘를 선택해버리면 이웃하지 않는 건 맞지만 교대로는 돼 안 돼? 안 되죠. 붙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즉 선택할 때 랜덤으로 4개를 뽑는 게 아니라 교대로 세우려면 집어넣는 자리가 몇 가지 안 되죠.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겠어? 앞에서부터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늦던가 또는 뒤에서부터. 그렇죠. 뒤에서부터 4개. 이 경우와 이 경우 두 가지만 없죠. 그죠? 네. 자리 선택이 두 가지인 거야. 이건 상황마다 틀려지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죠?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게 자리 선택 때문인 거죠. 네. 랜덤으로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 넣어야 돼. 교대로 서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자리가 얘든 선택되면 거기에 나열하면 될 거 아니야? 4팩인 거죠. 4팩. 그거 이렇게 되는 거지. 교대로는 조금 신경 쓸 게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것들도 한번 진행을 한 다음에 쌤이 풀어줄 만한 문제들이라 한번 열심히 고민해서 막 틀리더라도 진행 좀 해와 보시고요. 넘어가서 이제 교대로 문제랑 웬만한 문제 나왔고
73번으로 가 73번. 73번. 73번 문제. 자, 이런 문제는 그냥 이제 그 조건이 있는 문제인데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나중에 쌤 뒤에서 유형을 적어놨지만, 그 적어도로 시작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적어도 뭐뭐 이상 뭐뭐가 되길 바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이런 문제겠죠? 이게 쌤 옛날에 얘기했지만, 요게 나중에 이제 여사건의 활용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건 노트 정리형이니까. 또는 저 뒤로 가면은 중복조합이라는 데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필기용으로만 적어보고요. 이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사건은 아니야. 여사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 알겠죠? 이거는 그냥 필기용으로 하나 적어보시고. DSM이 중복조합을 얘기할 때 아마 가지고 같이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 그 외 특정 조건이 있는 것. 이거는 포괄적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조건부터 해결하고 들어가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는 뭐냐면, 여기 봐봐. 73번 같은 문제입니다. 73번입니다. 잘 보세요. 남자 3명, 여자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자 73번이구나. 네.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아, 그래? 74번 맞아. 위에 거 넣어 풀고. 74번 보시면, 남자 3명. 남자를 뭐 A, B, C라 칠게요. 남자 3명. 여자 4명. 1, 2, 3, 4라 치겠습니다. 여자 4명. 일렬로 세울 때 여자 2명이 양 끝에 서는 경우의 수 구하는 거 맞죠? 그죠? 뭐 이런 부수적인 그냥 좀 간단한 조건들이 껴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 알겠죠? 뭐라고 7명을 세우는데 양 끝에 누구? 여기랑 여기가 뭐 세우는 거야? 여자요. 여자 세우는 거야. 그럼 진행할 때 여기부터 처리하라고 그냥. 알겠죠? 일단 여자 둘부터 세웁시다. 여자가 몇 명이야? 4명. 4명이지? 양 끝에 세우려면 몇 명 필요해? 2명 어떻게 해야 돼? 선택. 4명 중에 2명 선택. 됐습니까? 그 2명을 양 끝에 세워야지. 곱하기? 그렇죠. 됐어? 한 가지 경우를 예를 드세요. 여기 1, 3이 있다 칩시다. 1, 3 끝났어. 그죠? 사람 몇 명 남았어? 5명. 가운데 그냥 뿌리면 되겠죠? 나이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끝. 됐습니까? 그 뒤는 남녀 구별 필요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조건부터 해결한 다음에 차근차근 들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뭐야? 나머지는 풀어오신 다음에 이야기를 합시다. 알겠죠? 21페이지에 여사건 활용 문제도 살짝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들어가 보죠. 79번 문제입니다. 7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일런트인가요? 얘의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자, 얘를 나열할 때, 문제 그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일 뿐이고 알겠죠? 보통 적어도가 바로 여사건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6개의 문자가 있을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죠? 방금 문제 연장선인데 이 6개를 나열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지금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려면 지금 양 끝을 관심 갖는 거 맞지? 그지? 그럼 지금 얘가 모음의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자를 바라볼 때 모음과 자음으로 봐야 되는 거 맞죠?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거 어떤 경우야? 예를 들면 그냥 모음이 오는 경우가 그죠? 네. 또 모음 자음이 오는 경우 모음 자음 또는 자음 모음. 그러니까 원래 이걸 그대로 직진으로 푼다면 첫 번째 경우 구하고 두 번째 경우 구하고 세 번째 경우 구해야 되는 거죠. 각각을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나열했을 때 양 끝에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사실. 이거 그 다음 자음 자음 말고 있어 없어? 없죠. 맞습니까? 네. 이게 옛날 어릴 때는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여사건은 가라고 배웠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이걸 바로 푸는 게 좋을지 반대로 푸는 게 좋을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들어가야 돼. 왜냐면 나중에 특히나
이런 뭐 그 개념서나 일반 문제집에는 이런 문제 많이 있겠지만 나중에 수능 같은 데서 만약에 혹시라도 6번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절대로 적어놓은 표현을 안 써요. 알겠죠? 그냥 어떤 특정 상황을 주고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반대쪽, 즉 6번을 활용했을 때 문제 쉬워지는 경우. 알겠죠?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 꼭 전체적인 점검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문제 마찬가지로 이 문제 뭐 쉬운 문제니까 1번이나 2번이나 3번을 푸는 것보다 얘만 푸는 게 빠르기 때문에 전체에서 얘를 빼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물론 1번, 2번, 3번 다 구해서 더해도 답이 나오고 알겠죠? 그건 선택인 거지. 그러면 쌤은 6번 갈게요. 이 문제 풀려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 끝에 뭐가 가는 거? 양 끝에 자음인 걸 빼야 되겠죠. 그죠? 들어가면 전체 경우의 수 6팩이죠? 그냥 나이란 거 빼기. 그지? 양 끝에 자음 되려면 자음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맞습니까? 이 4개 중에서 양 끝에 먼저 자음부터 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4개 중에 양 끝에 먼저 세워야 되니까 2개 선택. 그리고 나서 나열. 나머지들 나열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가운데 나열. 오케이? 지금 우리가 풀이 한번 보면 판단이 씁니다. 봐봐. 4개의 자음 중에 2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 2개 양 끝 나열. 가운데 4개의 문자 자음 모음 구분 없이 나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기가 푼 식에서 뭘 진행했는지 꼼꼼하게 체크가 되도록 문제를 진행하세요. 알겠죠? 이런 식의 6건까지 파악해야 되는 문제. 알겠죠? 그 밑에 또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있을 건데 그거는 그 뒤에 봅시다. 알겠죠? 오늘은 유형 4번에 있는 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까지만 진행할 테니까 가보시죠. 됐나요? 네. 요거 필기가 했죠? 요거는 뭐 기본 유형이라 뭐 굳이 나중에 다시 볼 일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 자주 나와서 금방 몸에 배워.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큰 유형 2단락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오늘 정리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얘도 유형이야. 선생님이 지금 경우의 수라서 계속 유형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경우의 수 푸는 거, 그 다음에 뭐야, 그 돈 내는 거, 뭐, 금액 구하는 거, 지불 방법 구하는 거, 그죠? 그 뒤에 뭐 일반적으로 적는 거, 수용도 그리는 거 다 한 다음에 양의학수, 개수 뭐 이런 거 했고, 그죠? 그 다음 공식 배운다고 오늘 기본 유형들 알겠죠? 다 유형 얘기야, 유형 얘기하겠죠? 자, 얘 마찬가지로 얘도 유형인데요. 얘는 뭐냐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하나의 소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순열이란 말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원래 배웠던 NPR의 그 퍼밀테이션 순열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나열이라는 소리가 똑같은 거 알겠죠? 그러니까 나열하는 게 그 순열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순열이고 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열하는 거. 같은 것을 포함한 나열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마찬가지 뭐 문제로 예를 들 겁니다.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런 게 지금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맞죠? 여기 안에 같은 게 반복돼 있잖아. 그죠? 이런 거 나열할 때 어떻게 하자 나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이거 봐봐. A, B, C 5개 먹고 얘기합시다. 자, 봐봐. 주목. 베개가 별로 없으니까 봐.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겠습니다. 자, 아직 우리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직접 나열해야죠 뭐. 그때 이거 3개가 일단 같은 건데 같은 것을 가지고 나열한 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구분을 좀 지을게요. 내가 여기다가 A1, A2, A3 이렇게 첨자를 좀 쓰겠습니다. 원래는 없지만 알겠죠? 일단 다른 걸로 인식하자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총 몇 개야 이거? 5개 맞죠? 네. 일단 5개 나열해버릴게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5팩 안에 들어있는 걸 좀 따져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봐봐. 이 5팩에는 5개를 다 다른 문자로 인식한 다음에 나열한 거 맞죠? 그럼 그 속에 막 요라마는 나열의 그 경우의 수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봐봐. A1, A3, A2, BC 이런 경우와 A2, A1, A3, BC 이런 경우와 A2, A3, A1, BC 이런 경우와 A3, A1, A2, BC 이런 경우와 A3, A2, A1, BC 이 6가지 경우가 여기에는 다른 경우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잖아. 내가 다르게 인식했으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이게 원래 상황은 어때요, 이게? 없어지면. 다? 돼요. 똑같은 상황 맞죠? 실제로 몇 개가? 6개가. 왜 6개냐면 이 세트에서 이거 3개만 나이랑 경우의 수만큼. 뭐 어차피 한 개 아니야 이게. 이해됐습니까? 네. 즉 이 6개당 실제로는 한 개인데 그게 여기 구분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기 때문에 6개씩 묶어서 그냥 한 개인 거야. 그럼 결국 나누기 6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왜? 이게 6개가 한 개니까. 다른 세트를 가더라도 그 A1, A2, A3를 자리 바꾸는 만큼, 그죠? 이해됐습니까? 6개씩 한 세트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말이? 그래서 나누기 6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공식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왜 나누기 6이냐면 3개의 문자가 똑같은 거 아니야? 나누기 3팩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약간 이런 계산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학생들을 따지기 위해서 몇 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앞모습만 보고 1명, 2명, 3명 그렇게 따졌어. 뒤로 가서 뒷모습 보고 1명, 2명, 3명, 한 명당 2명이 따진 거야. 총 6명이지? 네. 나누기 2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냥 나열한 다음에 중복되는 거 걷어주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중복이 6개인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어차피 같은 문자들끼리 나열한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해되겠나요? 그걸 여기다가 좀 적용해서 풀어보면 이제 이런 상황을 공식화 시켜버릴 거니까 A 3개, B 2개,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6팩 나누기 400. 그렇죠. 같은 게 3개 이것끼리 나열한 거 나누기 3팩 얘 2팩 곱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저렇게 씁니다. 알겠죠?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찍어 놓으시고요. 자, 근데 이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발전되는 문제가 2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까지만 정리할 거야. 어떻게 정리되냐면 첫 번째 유형 문제. 여기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유형인 거 알겠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뭐의 순서로 나열하는 경우 아니면 뭐뭐 순으로 나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자 필기보다 일단은 설명을 먼저 들읍시다. 알겠죠? 예를 들면 여기 뭐 문제가 있는데 85번에 스터디 가지고 문제가 나왔죠. 85번 보세요. STUDY 스터디가 있는데 봐봐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지금 그 쌤 설명과 문제 매치를 해야 돼. 지금 필기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필기 나중에 해도 돼. 안 줄 거야. 봐봐 스터디가 있는데 세 문자 STD를 봐봐 SUTYD, YSUTD 등과 같이 반드시 밑줄 하나 칠게요. STD 순서로 배열. 요게 그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스터디를 일렬로 세우는데 세울 때 알겠죠? 얘가 얘기하기를 STD 순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거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이야. 봐봐. 거기 너네가 이해가 잘 안 될까봐 예시도 돼 있어. 다른 문자는 신경 안 쓸 거니까 S랑 T랑 D만 봤을 때 S 다음에 T가 나오고 T 다음에 D가 나오는 소리야. 이게 이웃하는 소리랑 다른 거야. 예를 들어 S, U, T, D, Y 이거 되는 거야. 왜? 다른 문자 관심 없고 S랑 T랑 D만 봤을 때 S, T, D 순이잖아 지금. 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구하라는 거야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해보세요. STD 순서 나열하려면 선생님 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특정 문자 몇 개만 배정을 정해놓고 나열하는 건 해본 적이 없잖아. 일단 그냥 나열할게요. 5팩입니다. 그죠? 그런 말이 올라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중에서 한 개만 가져와 볼게. 이거 5개 나열한 것 중에서 STUDY라는 가져가 볼게.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S랑 T랑 D인 거 맞지? 그죠? 그러면 여기 5팩 안에는 잘 들어봐. 나머지 관심 없어. 계속 똑같아. 똑같은데 봐봐. 잘 들어야 돼. 이 5팩 안에는 STUDY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STDY도 있을 것이고 그죠? SDUTY도 있을 것이고 이 세 개만 내가 지금 자리 바꾸고 있는 거야. 그 다음요 TSD도 있을 것이고
TDS도 있을 것이고 뭐 있냐? DST도 있을 것이고 DTS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뭐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경우가 다 들어있을 거야 여기. 이해돼? 내가 지금 하나를 잡아다가 뭐만 한 거야? 내가 신경 쓰고 있는 STD만 가지고 자리 바꾼 거 맞죠? 그러면 3팩이니까 6가지 나온 거 맞지? 맞아? 이 6가지 중에서 STD 순서로 있는 거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그죠? 네. 나머지는 말짱 꽝이 아니고 쓰면 안 돼. 이해되겠어요? 네. 자, 아까랑 개념은 다릅니다. 아까는 6개가 한 개고 똑같은 거였잖아. 지금은 6개당 답으로 인정받는 게 몇 개인 거야? 한 개. 한 개인 거죠. 그럼 이걸 굳이 비교하면 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다른 상황. 다른 상황인데 계산법은 어떻게 써? 같다. 똑같죠. 왜? 6개 중에서 5개는 버리고 한 개만 답이야. 또 그 다음 6개 세트 중에서 5개 버리고 한 개만 답이야. 상황은 다르지만 계산법은 같은 거죠. 그래서 얘를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나누기 3팩 되는 거 맞지 일단? 그죠? 왜? 6개 중에서 한 개만 답이니까. 그지? 네. 그러면 왜 3팩이 튀어나왔냐? S랑 T랑 D는 순서 바꾸지 말라는 거 맞지? 네.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가 같은 문자로 인식해라 라는 뜻이라고요. 알겠습니까? S, T, D 순으로 하라는 건 S랑 T랑 D는 순서 바꾸지 마라 그 소리잖아. 그지? 그걸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의역 같은 거 하는 거죠. 좀 해석을 좀 하면 같은 문자로 보라고 그냥.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볍게 문제 풀 때 봐봐. 스터디에서 S, T, D 순서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S랑 T랑 D는 같은 걸로 보라고 5팩 나누기 3팩인 거죠. 그럼 끝. 이해되겠습니까? 요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특정 문자 몇 개를 순서 바꾸지 말라는 소리가 같은 문자로 인식해라 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지. 정리되겠어? 네. 오케이 바리? 이거 하나 체크. 이해되겠어? 두 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도로만 문제야. 이거는 숙제로는 안 드리고요. 숙제는 선생님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설명만 하고 마치고 숙제는 미리 드릴게요. 22페이지까지입니다. 22페이지까지요. 오케이, 요거는 방법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풀이한 다음에 또 들어갈게요. 토요일에 또 수업이니까. 되겠죠? 오케이? 그거까지 다 풀어봐. 복습하시고. 자, 도로만 문제는 뭐냐면 이거 초등 때 많이 해봤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풀이까지 하면 오래 걸리니까. 이거 기억나지? 기억 안 나? 나요. 안 나? 나요. 나요? 야, 초등이니까 어차피 옛날이잖아.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를 구하시고 이런 문제 그죠? 맞습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돌아가지 않고 네. 최단 경로수 구하는 거죠. 최단 경로수. 알겠습니까? 이것도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활용 문제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초딩한테 가도 그런 문제 있어. 알겠습니까? 근데 또 이게 또 그 잘 고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능 출제 문제들을 또 파악해 오면요. 여러분 이제 문제집에서는 초딩용으로 풀어야 쉬운 문제가 있고 고딩용으로 풀어야 쉬운 문제가 있는데 수능으로 가버리면 고딩용으로 풀어야지 훨씬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를 일부러 만듭니다. 교육과정에 또 위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두 가지 풀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아. 그냥 그런 더러운 문제도 초딩으로 풀 수도 있고 고딩으로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중에서 그 최단 경로 수 중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그때 배웠던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했었죠. A에서 B로 가는 거면 내가 가는 방향에 대각선을 잘라서 중간 경로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이 교착점, 그죠? 요 점들마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거야, 그냥. 그러면 여기까지 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가는 방향에 대각선을 자른다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왜 가는 방향에 대각선을 잘라야 되냐면, 봐봐. 요 점이랑 요 점을 내가 지나는 걸 따지거든, 첫 번째. 이 점이랑 이 점 두 점에서 이 두 점을 안 지나고 B로 갈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얘기.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즉 중복되는 거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을 따는 거야. 그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죠? 내가 가는 방향에 대각선의 중간 지점이 돼야 돼. 오케이? 네. 그럼 봐. 모든 경우에서 다 풀 거야. 알겠죠? 이건 초딩용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최단경로 여기까지 가는 게 몇 가지야? 한 가지죠? 네. 여기밖에 없잖아. 이 몇 가지? 한 가지. 이런 순으로. 네. 그 다음 두 번째 라인. 한 가지, 둘 더하는 거 맞죠?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 라인. 세 가지, 한 가지. 더해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요렇게 곱수몇 가지야? 6가지. 여기서 세 가지, 여기서 한 가지니까 4가지. 여기도 한 가지. 성인이 됩니까? 그 다음 라인. 10가지, 5가지. 그죠? 마지막 15가지. 그죠?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15가지 되는 거지.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고요. 알겠죠? 고등학교 때 뭘 배우냐면 좀 더 약간 있어 보이는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A에서 B로 갈 때 일단 어떻게 가든 간에 오른쪽 몇 번 가야 돼? 4번이죠? 네. 오른쪽으로 한 번 가는 건 A라 치겠습니다. A는 4개 필요해 일단. 그 다음 위로 몇 번 가요? 2개. B라 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최단경로의 수는 A, B,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똑같은 거죠. 요거 되겠습니까? 왜냐면 만약에 봐봐. 나열을 이렇게 쓰면 A, B, B 이렇게 한 거야. 만약에 A, B, B, A였으면 A, B, B, A 이렇게 된 거죠. 이 모든 나열의 경우의 수가 하나의 그 가는 방법과 일치되는 거지. 알겠죠? 네. 그래서 답은요? 요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 6팩 나누기 4팩, 2팩이 되는 거죠. 정리되겠습니까? 이렇게 요게 고딩용 풀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게 특정 문제는 이게 편한 문제가 있고요. 특정 문제 여기 편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잘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은 그 각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본인이 편한 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문제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숙제 잘 풀어오거라.